2026년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정착과 AI 초격차, 슈퍼 을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요. 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 수석 애널리스트가 썼다고 되어 있네요. 저의 미션은 이 빼곡한 숫자와 분석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을 짚어내고 이게 지금 청취자께 어떤 의미인지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자료는 그냥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 좋네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의 이 강세장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 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 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있다는 걸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을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상황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슈퍼 을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리포트는 코스피 5298, 코스닥 1127. 와, 정말 역사적인 숫자와 함께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보고서는 이거 단순한 거품 아니야? 라는 의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 근거로 삼성전자의 HBM4 세계 최초 양산 소식, 그리고 젠슨 황 CEO의 발언을 들었고요. 네, AI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7, 8년은 갈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리포트가 분석한 날 원달러 환율이 1,467원이었거든요. 1467원이요. 와,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원화가 약세인,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외국인들이 국내 선물 시장에서 1만 2천 계약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돈으로는 거의 4,500억 원 가까이요. 보통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들은 환차손 걱정 때문에 돈을 빼는 게 상식 아니었나요? 근데 오히려 돈을 더 넣고 있다니 이건 한국 반도체가 환율 리스크쯤은 그냥 무시할 만큼 압도적으로 매력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환율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한국 반도체에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 이렇게 아주 확신에 찬 베팅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심지어 파생상품 데이터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보고서에 따르면 미결제 약정은 줄어드는데 지수는 폭등하고 있거든요. 아, 그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에 돈을 건 계약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줄어든다는 건 누군가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말이죠. 아, 그러니까 시장에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해를 줄이려고 허겁지겁 주식을 자시 사들이는 이른바 숏커버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이걸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신호탄으로 아주 강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여기서부터 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스의 위기, 하드웨어의 전성시대라는 소제목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보고서에서 수입벤치 80점 돌파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 그러니까 AI한테 이런 앱 만들어봐 같은 복잡한 코딩 문제를 주고 채점하는 시험 같은 거죠. 맞습니다. 일종의 AI 코딩 능력 시험인데 80점을 넘었다는 건 인간 주니어 개발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AI가 갖추게 됐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아, 그러니 시장에서는 웬만한 코딩은 이제 AI가 다 해주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매달 구독료를 받던 수많은 사스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똑똑한 코딩을 하는 소프트웨어 마법사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그 마법사 역할을 AI가 대신하게 되면서 정작 그 AI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마법 지팡이, 즉 반도체 칩을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들의 시대가 왔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보고서는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AI 경쟁에서 이기려고 매년 수십, 수백조 원씩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겠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명확하죠. 한국의 D램, 그리고 특히 HBM 제조사들입니다. 아, 이들을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인 을이 아니라 이들이 없으면 AI 혁명 자체가 불가능한 갑을 좌지우지하는 슈퍼 을의 지위로 올려놓았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슈퍼을. 표현이 확 와닿네요. 우리가 없으면 너희들의 AI 골드러시도 없다는 그런 자신감이 느껴져요.
삼성전자의 HBM4 양산 소식이 바로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고요. 근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HBM이 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HBM은 고대역풍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기존 D램이 단독주택이라면 HBM은 메모리 반도체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쭉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를 엄청나게 넓혀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거죠. AI가 학습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니까요. 네, 그래서 HBM이 필수적인 거고요. HBM4는 그 최신 버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삼성의 HBM4 양산을 단순히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칙 자체를 한국이 새로 쓰는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표현하죠. 기술력의 격차를 벌려서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데 원래 잔칫날이 제일 불안한 법이잖아요. 이 보고서 혹시 이런 건 조심해야 한다고 짚어준 부분은 없었나요?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보고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리스크와 그 이면의 기회를 함께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매크로와 환율 문제, 특히 엔저의 역설입니다. 엔저의 역설이요? 예, 일본 자민당의 압승으로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건 전통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죠. 미국발 비관세 장벽 같은 통상 압박도 여전하고요. 그렇죠. 그건 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고질적인 리스크 요인들이니까요. 하지만 보고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리스크의 뒷면을 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엔저 때문에 일본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반사이익이에요. 아, 반사이익이요? 네, 그 수요가 국내로 쏠리면서 국내 카지노, 호텔, 화장품 업계가 약 2조 원 규모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합니다. 리스크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낸 거죠. 와, 그건 생각지 못한 관점이네요. 위기가 누군가에겐 기회가 된다는 말이 딱 맞군요. 두 번째 리스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찾는군요. 빗썸에서 63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터진 걸 언급하면서 시스템 신뢰의 위기를 지적했어요. 네, 그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요.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전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고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거대한 힘에 주목하라고 말해요. 거대한 힘이라면요? 바로 증권사에 쌓여있는 고객 예탁금입니다. 무려 110조 원에 달하는 이 돈이 시장이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을 때마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강력한 대기 매수세, 일종의 실탄이라는 거죠. 110조 원이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이나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정책들은 이 실탄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 역할을 하는 셈이고요. 정확합니다. 리스크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를 상쇄하고도 남을 강력한 상승 동력 또한 존재한다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들을 다 짚어봤는데 그래서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게임 플랜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포트폴리오를 3개의 바구니로 나누는 70, 20, 10 전략입니다. 먼저 가장 큰 70%는 시장이 흔들려도 굳건히 지켜나갈 핵심 자산으로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주가 그 중심에 서고요. AI 혁명의 가장 큰 수혜주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HBM 생태계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액침 냉각 기술 관련 기업이나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면서 중요해진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 회사들이죠. AI 인타가 깔리는데 꼭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30%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20%는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술적 배분 영역입니다. 보고서는 2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BTS의 완전체 복귀가 예정된 엔터테인먼트 주식, 다른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던 엔저 현상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화장품이나 카지노 같은 내수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가 남았네요. 마지막 10%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해서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실탄으로 남겨두라고 강조합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조언도 흥미롭네요. 추격 매수 절대 금지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3-5-7 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라고 하고요. 또 추세가 꺾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코스피 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 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한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그 전략의 밑바탕에는 지금은 강세장이라는 큰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시장의 큰 흐름이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 즉 눌림목은 공포의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이죠. 아, 그래서 외국인 선물 동향이나 21선 같은 기술적 지표를 통해 큰 추세가 꺾이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대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이 리포트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요약된 구절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백미러를 버리고 전방을 주시하라. 결국 이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는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과거 PER이 몇 배였으니까 지금은 비싸 와 같은 낡은 자로 지금 시작을 재단하면 큰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 때문에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점프하는 시기라서 지금의 비싸 보이는 주가가 내년 이맘때는 오히려 싸 보이는 가격이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젠슨 왕이 말했듯 AI와 에너지 인프라 확장은 단기 테마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7, 8년간 계속될 거대한 구조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단기적인 출렁임은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숨고르기 정도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것이 이 보고서가 전하는 최종적인 시각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 AI가 열어젖힌 하드웨어의 압도적인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선 슈퍼을의 귀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청취자께서 한번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의 예측처럼 AI가 코딩 같은 복잡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까지 척척 해내는 시대가 온다면 이 막강해진 하드웨어 위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기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드웨어라는 단단한 토대가 완전히 깔린 뒤에야 비로소 그 위에서 피어날 다음 단계 혁신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